양주 회천 지역의 LH 아파트도 국토부의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보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온열 질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노약자와 임산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폭염에 과열로 인한 화재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재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야로 숙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히 깊이 잠들 수 있는지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양주 회천 지역의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현재 보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인된 아파트들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 회천 A25블록 LH 아파트. 880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 기둥 154개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무게를 버티는 보호 없이 기둥에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반드시 보강해야 합니다. 밝혀진 부실 원인은 구조 계산 누락. 설계 과정에서 구조 계산이 반영되지 않아 철근이 빠진 겁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했을 뿐 잘못이 없다며 현재 보강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LH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주 회천 A15블록을 포함해 15곳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 점검을 거치는 등 앞으로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조금의 우려도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 회천 신도시에 초등학교 1개가 신설됩니다. 양주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의뢰한 가칭 회천 3초등학교 신설 건이 교육부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초등학교 신설 확정으로 회천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한낮에 농촌에서 밭일 등 야외 활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많은데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온열 질환자가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경북 문경에서 80대 어르신이 밭에서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는데 당시 체온은 41도였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전국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 경북에서만 고령의 어르신 6명이 숨졌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열로 인한 급성질환을 말하는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이며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연간 1-2천 명가량이 온열질환을 호소하는데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중순부터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올해 온열질환을 호소한 사람이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중복이었던 지난 21일은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가 87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온열질환자의 발생 장소를 보면 45.8%가 실외 작업장과 논밭이었습니다. 기온이 높은 날, 한낮 더운 시간대에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만약 야외 활동 중 강한 햇빛이나 열에 오래 노출되면서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각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심한 두통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느껴질 경우, 또 온열 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등 발빠른 대처도 중요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물이나 이런 거를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섭취하도록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물로 옷을 좀 적셔서 환자의 체온을 좀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무더위와 찌는 듯한 폭염으로 곳곳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독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8,800여 건,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래 연습장과 주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잦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기적 요인. 지난 5년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25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 냉방기기는 단일 선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선이 훼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실외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야 되고, 또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영이나 캠핑 시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찜통더위 속 승용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공터에 30분 정도 주차한 차량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 낮 경기 부천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위에 부분까지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바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열되는 거는 이 부동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이제 장거리 뛴다고 얘기하면, 고온에서 곧장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나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은 차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열대야로 숙면 취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또 깊이 잠들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상훈 교수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상훈입니다. 네, 이 열대 현상이 시작되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더위로 인해 밤이 깊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대야의 높은 습도는 땀이 증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몸이 끈적하고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덥고 습한 열대야에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깊은 수면은 취하지 못하게 돼서 다음날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열대야를 좀 극복하고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 환경을 60% 이하로 습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침실의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 후에 적정 온도의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시원한 환경을 만들고 차가운 수건을 걸어두거나 머리맡에 얼음주머니를 두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에어컨 사용 시에 추위를 느낄 정도로 너무 낮은 온도이거나 밤새 가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습도가 낮아지면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2도 이하는 지양하고 두세 시간 후에 꺼지도록 예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는 바람을 타고 실내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유입되어 목이 붓는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작동할 때는 회전 모드로 설정하고 바람은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쾌적하게 잠들려고 샤워를 하고 눕기도 하고요. 또 잠들려고 애쓰기보단 TV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잠들길 바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숙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면 일단 편안한 심신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무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갑자기 떨어진 체온을 다시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자기기에는 청색광이 많이 방출이 되는데요. 이 청색광을 보게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가 크게 줄어들어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상훈 교수였습니다.